누구한테 용서받아요? 그걸 누가 알겠어? 이 세상엔 이제 하느님도 안 계시고 하느님의 아들도 성령도 모두 안 계시니 누가 용서해 줘? 난 잘 몰라. 그럼 영감님한테는 이제 더 이상 하느님이 없다는 건가요? 없어. 정말 없어. 만약 이 세상에 하느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느님이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아온 일들을 일어나게 하셨겠어? 그놈들이나 하느님을 믿으라지. 그들도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죠. 신앙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확실히 하느님이 없는 것이 섭섭해. 하지만 이제 인간은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그렇다면 사람을 죽인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영감 자신이겠군요. 난 그렇게 믿어. 당신이 그런 식으로 분명히 말해주니 아마 틀림없이 그럴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사람을 죽이는 건 죄악이라고 생각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내게는 굉장히 중대한 일이거든. 피할 길이 없을 땐 할 수 없이 사람을 죽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난 파블로 같은 족속은 아니야. 안셀모가 말했다. 전쟁에 승리하려면 사람을 죽여야만 합니다. 그건 태고적부터 변치 않는 진리죠. 그야 그렇지. 전쟁이라면 죽여야만 하지. 하지만 난 다른 사람들이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걸 생각하지.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고 노인은 산에 기어오르면서 또 가끔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난 상대가 주교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지 않아. 또 어떤 종류의 자본가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지 않아. 지금껏 우리가 들판에서 일해 왔듯이 또 지금 우리가 산에 들어와 벌목을 하며 일하고 있듯이 그놈들을 죽일 때까지 날마다 일하도록 만들고 싶을 뿐이야. 그러면 저들도 사람이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알게 되겠지. 또 저들도 우리가 자는 곳에서 잠을 잡아야지. 우리가 먹는 것처럼 먹어도 봐야 하고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들도 일을 해야 해. 그러면 저들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놈들은 살아남아 영감님을 또다시 노예로 삼을 거야. 그렇다고 저들을 죽여본댔자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할걸요? 저들을 근절해버린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 저들의 씨로부터 훨씬 많은 사람이 더 큰 증오를 품고 태어날 테니까요. 감옥이 무슨 소용이요? 증오만 만들어 댈 뿐이지. 저들은 모두 이걸 배워야 해. 하지만 영감님은 이미 사람들을 죽여왔잖아요. 죽였지. 그것도 여러 번이나. 또 앞으로도 죽일 거고. 그렇지만 재미삼아 죽이는 건 아니야. 또 그게 제약이라고도 잘 알고 있고 안셀모가 듣고 있다. 그런데 아까 그 보초 말입니다. 영감님은 아까 그 보초를 죽이는 신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야 농으로 한 짓이지. 하지만 놈을 해치우겠어. 그래, 틀림없이 그렇게 할 거야. 우리 임무를 생각하면서 진지한 마음으로 말이지. 하지만 재미삼아 하는 건 아니야. 그런 일은 사람 죽이는 걸 즐기는 녀석들에게나 맡겨야겠군. 8놈이나 5놈이 있지. 그렇다면 그걸 즐기는 녀석들은 13명이 되는 셈이군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런 걸 즐기는 녀석이야 얼마든지 있지. 안셀모가 어둠 속에서 대꾸했다. 우리 동지 중에서도 그런 녀석이 많아. 전투에서 싸우겠다는 녀석들보다도 많지. 영감님은 전투에 나가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 이 내전이 시작됐을 때 세고비아에서 싸운 일이 있지만 패배하자 도망쳐 버렸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도망치고 말았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했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통 몰랐거든요. 더구나 내가 갖고 있던 건 사슴사냥용 산탄의 엽총이었는데 적의 민병대인 녀석들은 모제르 총을 갖고 있었거든. 100m가 안 되는 거리에서 그 엽총으로는 제대로 맞힐 수가 없었어. 그런데 적군은 300m 가까운 거리에서도 마치 우리가 산토끼나 되는 것처럼 마구 쏴대는 거 아니겠어? 마구 쏴댈 뿐더러 제법 잘 쏘더군. 그러니 우린 마치 놈들 앞에서 양떼와 다름없었지. 여기서 그는 말을 끊었다.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물었다. 당신 생각으론 이 다리에서 전투가 일어날 것 같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난 늘 뺑소니를 쳤어.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좋을지 모르겠어. 나이가 많은 데다가 이것저것 많이 생각해 왔거든. 안셀모가 말했다. 제가 영감님을 도와드리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럼 자넨 전투에 참가한 경험이 여러 번 있나? 몇 번 있었죠. 그렇다면 다리 이쪽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무엇보다도 먼저 다리 일을 생각합니다. 그게 제 임무니까요. 다리를 폭파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나머지 일에 대한 계획은 그 다음에 세우도록 하죠. 준비를 위한 일 말입니다. 모두 적어 놓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까막눈인데 안셀모가 말했다.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도록 적어 놓을 겁니다. 또 분명하게 설명해 놓을 작정이고요. 이 일을 맡게 되면 나도 그 일을 해내겠어. 하지만 세고비아에서 총질을 하던 일을 생각해 보니 만약 여기서도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거나 그보다 더 지독한 총질이 벌어지면 도망치지 않게 모든 상황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려주면 좋겠어. 세고비아 전투 때 자꾸 도망치던 일이 기억나는군. 안셀모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겁니다. 해야 할 일을 그때그때 가르쳐 드리죠.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그렇다면 문제 없겠군. 하라고 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안셀모가 말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보다도 먼저 다리를 폭파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전투입니다. 만약 전투가 벌어진다면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어둠 속에서 이렇게 말하니 어쩐지 조금 연극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스페인어로는 그런대로 듣기 좋았다. 무척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군. 안셀모가 말했다. 영어식으로 일부러 과묵하게 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라틴어식으로 과장을 부리지도 않고 이렇게 솔직하고 똑똑하게 아무런 가면을 쓰지 않고 이야기하는 노인의 말을 들으면서 로버트 조던은 이 노인을 곁에 두게 된 것이 무척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다리를 직접 보고 이리저리 생각해 본 뒤 결국 남은 문제는 단지 초소를 기습하여 흔히 하는 방법으로 다리를 폭파하면 그만이라는 사실을 깨닫자 골치의 명령과 그 명령의 필요성에 대해 화가 치밀어 올랐다. 명령을 수행할 때 자신과 이 노인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생각하니 화가 났다.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명령이었던 것이다.